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총 길이 25.8m의 우주 발사체가 엄청난 화염과 굉음을 내뿜으며 하늘을 향해 솟구쳤다. 발사 151초 후에 발사체의 추진 동력인 75톤급 엔진이 꺼졌으며 로켓은 최대 고도 209km까지 오른 후 나로 우주센터에서 남동쪽으로 420km 거리인 제주도 인근 해상에 떨어졌다. 그렇게 삼정체는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누리호의 시험 발사체였다. 누리란 세상을 뜻하는 순수 우리말로서 대국민 명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한국형 발사체의 명칭이다.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가 온 우주를 누비고 미래 발전을 누리길 희망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시험 발사체를 쏘아 올린 까닭은 한국형 발사체의 근간이 되는 75톤급 액체 엔진의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75톤에 이르는 중형급 로켓 엔진 개발은 누리호 개발의 핵심 기술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우주 선진국의 경우 보통 지상 연소 시험만으로 3엔진의 성능을 그러나 누리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발사체이므로 실제 비행 환경에서 엔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 발사가 실시됐다. 국내 첫 우주 발사체는 2009년과 2010년에 2차례 실패를 딛고 2013년 1월 30일 3차 발사에서 성공을 거둔 나로다. 하지만 나로호는 러시아에서 개발한 1단 엔진을 사용해 진정한 한국형 발사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0년 3월부터 시작된 한국형 발사체 사업의 목표는 1월 5일 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적 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 발사체 개발이다. 이번 발사는 75톤급 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이며 누리호의 실제 시험 발사는 2021년 2월과 2021년 10월에 각각 이루어질 계획이다. 2021년 누리호 실제 시험 발사의 1차 시험 발사인 2021년 2월에는 시험 위성을 발사하며 2차 시험 발사인 2021년 10월에는 실험 탑재체를 장착한 우주 기술 검증 목적의 소형 과학 위성이 발사된다. 두 차례의 시험 발사에 성공할 경우 2022년에는 누리호 상단에 시험 위성을 탑재해 발사하고 2023년에는 차세대 중형 위성 2024년에는 차세대 소형 위성을 시로 발사하게 된다. 그때 발사될 누리호의 총 중량은 약 200톤이며 탑재 중량은 중형 세단 한 대를 실을 수 있는 1500kg이 된다. 또한 총 길이는 15층 아파트와 비슷한 47.2m이며 최대 직경은 일단 로켓에는 75톤급 액체 엔진 4개가 묶인 추력 300톤급의 2단에는 75톤급 핵체 엔진 1기 3단은 7톤급 액체 엔진 1기가 이번에 발사된 시험 발사체는 3단형인 한국형 발사체의 2단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발해 시험한 셈이다. 따라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75톤 액체 엔진 4기를 활용한 1단 엔진 클러스터링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2020년 12월에는 이에 대한 시험 평가가 실시될.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누리호를 발사하기 위한 제2의 발사대를 완공. 궤도로 폐쇄 인공위성을 탑재해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아직 여러 한국형 발사체는 국가 5주 개발 계획의 독자적 수행과 다양한 우주 임무 수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급증하는 소형 위성 발사 수요에 대비할 수 있으며 엄청난 비용을 주고 외국의 발사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지난 4일 오전 3시 34분에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차세대 소형 위성 1호를 발사했다.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 Falcon 9 로켓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 소형 위성 1호는 발사 6시간 31분 뒤 곧 575km의 정상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성은 앞으로 약 3개월간 궤도상에서 위성체 및 탑재체의 기능, 시험 등 초기 운영 과정을 거친 후 내년 2월부터 정상 임무를 수행할 국내 독자 개발 위성 잇따라 발사.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1호는 100kg급으로 앞으로 약 2년간 태양 폭발에 따른 우주 방사선과 플라스마 상태를 은하 속별들의 초계선, 분광 관측 등 우주과학 연구에 활용될 영상자료를 국내 관련 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또한 국내 대학 및 산업체에서 개발한 3차원 적층형 메모리 등 7개의 핵심 기술에 대한 성능을 우주 환경에서 검증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바로 그 다음 날인 5일 오전 5시 37분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첫 정지 궤도 위성인 천리안 1, 2호가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의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아리안 552커에 실려 발사됐다. 천리안 2의 2호가 향하는 곳은 지구 상공 46,000km의 고궤도. 30여 분 후 로켓에 서분리된 천리안 1, 2호는 발사 2주 후부터 고도를 높여 한 달 뒤쯤 목표한 궤도에 자리 잡게 된다. 정지 궤도 위성은 한 지점을 계속 관찰할 수 있게 일정한 궤도에서 지구 자전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위성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발사한 정지 궤도 위성은 외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지만 천리안이 A호는 기상 탑재체만 제외하고 위성의 설계부터 운송 조립, 시험까지 모든 과정이 독자적으로 수행됐다. 한반도 주변 및 우주의 기상을 관측하는 임무를 띤 이 위성은 앞으로 10년간 태풍 집중 후 폭설, 안개, 황사 등의 기상 정보를 고화질 컬러 영상으로 지상에 전달하게 된다. 이 위성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기상 관측 주기가 기존의 15분에서 2분 간격으로 줄어 급격히 발달하는 국지성 호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불과 일주일여 만에 누리 호엔진 시험 발사체 발사 차세대 소형 위성 1호 발사 천리안이 A호 발사 등이 연속으로 진행된 2018년은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에 큰 획을 긋는 한 해로 기록될 듯 싶다. 저비용 신속 발사 고체 연료 로켓 1장거리 미사일 잠재력 확보 2017년 에 이어 3년 만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우리 군은 독자적인 대북 감시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중장거리 탄도 개발 잠재력까지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많다.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추진체 개발 허용에 따른 군사적 차원의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국주변국 동향 들여다볼 정찰 성전력 강화. 한미는 1970년대 후반 미사일 지침을 처음 체결한 후 세 차례에 걸쳐 사거리 연장 및 탄두 중량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 작업을 해왔다. 2017년 발표된 3차 개정에선 탄두 중량의 제약이 철폐되면서 우리 군은 2톤 이상의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사거리 800km 급탄두 미사일, 북한 전역의 지하 수십 미터 이스문 핵미사일 시설과 지휘부를 초토화할 수 있는 괴물 미사일을 개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고체 연료를 이용한 추진체 개발의 벽은 여전히 견고했다. 한국형 우주 발사체 도액체 추진체로 만개발이 진행돼 왔다. 군 관계자는 액체 추진체와 비교해 장점이 월등한 고체형 추진체의 군사용 전환을 미국이 우려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액체 추진체는 연료 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장착해야 해서 발사체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
발사 전 추진체를 세워 1~2시간가량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상대국 위성에 발각될 가능성이 커 군사용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적지 않다. 반면 고체 추진체는 구조가 간단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해 쏘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액체 추진체로 적에도 위성을 쌓아 올리는 것은 짜장면 한 그릇을 10톤 트럭으로 배달하는 것과 같다. 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비해 고체 추진체는 연료 주입 과정 없이 곧바로 쏘아 올릴 수. 추력도 액체 추진체보다 뛰어나 몸집이 작은 발사체로 도탑재체를 더 먼 거리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장점도 갖췄다. 민간용은 물론이고 군사용으로 도체적의 활용 가치를 가진 셈이다. 개정으로 민간 상업용 로켓의 제한이 풀리면서 우주 탐사용 발사체는 물론이고 소형 위성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북 감시를 위한 군사 위성을 독자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자는 현무급 탄도미사일 개발로 축적한 고체 추진체 기술을 하면 머지않은 시기에 1톤 안팎의 군사 위성을 지구적 외도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급 보안이 필수적인 군용 정찰 위성을 독자적으로 충분히 쏠리게 되면 좀 더 철저한 대북 감시와 함께 주변국 견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구적 외도에 10기 이상의 정찰 위성을 배치하면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거의 공백 없이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김 차장도 주변국은 수십 대의 정찰 위성을 보유 중인데 우리는 제로라면서 세계가 알아주는 군사력을 갖춘 주권 국가로서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위성을 당연히 가져야 한다며 위성 전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ICBM 등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역량 확충. 이와 함께 우리 군의 미사일 잠재력도 한층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체 추진체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 개발이 본격화되면 그 과정에서 기술들이 장차 우리 군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제작하는데 핵심 자양분이 될.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지구 적외도의 1톤 무게 위성을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는 ICBM과 맞먹는 추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무급 탄도 미사일보다 더 크고 강력한 고체 엔진을 장착한 우주 발사체를 보유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량의 핵무기와 ICBM을 보유한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이 ICBM, 인하중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자체가 강력한 견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